파킨슨 병의 잔펀지 무너진 무하다 알리 1942년에서 2016년에 그리스 올림픽에서 불붙은 성관을 세계 각국에 두루들며 옮기다가 개막식에서 성가대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올림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1992년 애틀랜타 주 경기장에서 성관을 받은 마지막 주자가 성가대에 불이 붙는 기세 좋게 화르르 타오르는 모습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힌다.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가장 큰 감동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전에 서 있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승관을 전달받고 자기가 걸음을 하다시피 몸을 반쯤 돌려 가까스로 성관을 짚었다. 음중 위에 굽는 데다가 어색하게 늘어뜨린 왼팔을 덜덜 떨었다. 몸통은 물론 다리와 얼굴까지도 후들거렸다 하지만은 성가봉을 쥔 오른손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성화가 타오르는 순간 풀만 관객의 환호와 함께 베토벤의 합창 고향 거기 웅장하게 올려펴졌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던 무하마드 말 알리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12살에 건드를 시작해서 아마추어 전적이 무려 100승 5패에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프로로 나선 21년간 34연승을 거두고 챔피언 타이틀을 19번이나 방어했으며 챔피언 자리에 3번이나 올랐던 전무후무한 철권. 너의 주가 붙인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이슬람식으로 무하마드 알리라고 지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겨눌 수 없다며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다가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1990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라크에 억류된 미국인들 15명을 구해오기도 했다. 그야말로 링 안에서는 챔피언, 링 밖에서는 영웅이었다. 챔피언이자 영웅이었던 알리는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1994년에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불과 42의 한창 나이에 닥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건투 경기로 30년 동안의 뇌의 손상이 쌓인 펀치들은 그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 날렵하고 당당했던 매첩이 후들거리고 소문난 떠버리가 안타깝게 입을 드는거리는 모습은 잘못하던 파킨슨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각인이 되었다. 알리는 건투 선수가 멋지게 늘는 방법을 보여줬다. 나이가 들면서 알리는 파워를 경험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맞을 때로 후액이 돼서 줄을 이면서 상대방의 힘을 빼는 약자의 생존 전략으로 또 은퇴한 뒤에는 링의 중량감을 링 밖의 영향력으로 절묘하게 전환했다. 파킨슨 병 연구 재단을 세우고 사회 부조리에 맞섰으며 교육과 의료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선명했던 애틀랜타 올림픽 성마 청년도 20년쯤 지나서 가물가물해질 무렵에 마침내 챔피언이 쓰러졌다. 거의 반평생 동안의 온몸 여기저기를 때리는 파킨슨 병의 잔펀치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다. 다운 판정을 심판도 없었고 아무도 카운터를 세지 않았다. 향년 74세. 묘비에는 평소 자주 하던 말이 그대로 적혔다. 봉사는 지구에 살면서 내야 하는 월세이다. 내가 떠드는 이유는 두려워서이다 라며 실수없이 떠들던 더블이 챔피언은 자신의 마지막 대중이 감동하는 사회적인 가치로 바꾸는 재주가 탁월했다. 난 윗몸을 일으키기를 몇 번 하는지 세지 않아서 힘들기 시작할 때부터 세지. 내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가 내가 수차를 세기 시작할 때야. 그때부터가 진짜니까. 그게 당신을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파킨슨 디지즈는 뇌의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노인에게 치매의 다음으로 흔하다. 움직이는 동작이 흐려지고 멈추면 한쪽 팔다리를 떨게 된다. 근육이 굳어져서 말도 느려지고 표정도 사라진다.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느리게 진행되지만 되돌리기는 어렵다. 게임 일환으로 전염병을 물리친 존 내시 1928년부터 2015년까지
나눌 수 있는 수가 인류가 자신뿐인 자연수, 곧 소수의 분포를 밝히는 리만 가설은 아직도 증명되지 않는 밀레니엄 난제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려다 실패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죽게 된다는 리만의 저주가 따라다닌다. 각각에는 연구 마이클 아티아가 2018년에 풀었다고 주장했다가 증명에 실패하면서 넉 달 만에 죽었다. 그런데 너희 은혜에 죽은 게 저주일까? 의미 본 듯한 데자뷰였을까? 1959년 미국 뉴욕 리만 가설 100주년 기념학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설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젊은 수학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형설을 수설하면서 가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 강렬을 망친 존 내시는 망성형 전염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제부터 리먼의 저주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한다고 그가 생각하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도대체 이런 말은 이해하려다 보면 내 머리가 이상해질 지경이다. 내가 22살에 박사학위로 제출한 논문 비협조적인 게임의 한 구절이다.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가위를 낼 것처럼 말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그가 생각하고 다시 그걸 나도 생각한다면 나는 무엇을 내어야 이길 수 있을까? 여러 수학자는 두 사람이 경쟁해서 그 총합이 제로가 되는 게임을 주로 다룬 반면에 내신은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데 그 총합이 0이 아닐 수도 있는 게임에도 해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내시 균형이라고 재수의 딜레마에서 재수가 여러 명이면은 각자의 셈법이 얼마나 복잡해질까? 내신은 이 이론으로 66살 된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리만의 저주는 젊은 수학자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개연 한정을 들은 수학자는 스스로를 구세주 같은 존재나 남극 대륙의 한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밤에 브리스톨 대학 강의실 칠판에 낙서를 하고 다녀 파이너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똥단지 같은 편지를 백악관에 보내라고 아내를 조르거나 가짜 신분적으로 난민 자격을 신청하러 출국하려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성찰의 힘이 탁월했던 수학자는 놀랍게도 자신의 이론에 따라 스스로 조현병을 극복했다. 내시 균형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집단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행동이 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행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말이 아니라 집단의 상황과 가족과 동료와 의사가 하는 말을 믿기로 했다. 어느 날 내시는 자신을 괴롭히는 유령이 환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고 전기 충격요법을 받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면서 정신병원에 8번이나 입원하기도 했지만 60대에 들어서 약물과 치료를 줄이면서 차츰 정상으로 돌아왔다. 조현병의 덫에 30년 넘게 갇혔다가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5월에 안타깝도록 비협조적인 게임이 출제되었다. 노르웨이에서 아벨상을 받고 들어온 내시 부부는 뉴요크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꿔서 공항버스 대신에 택시를 잡았다.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택시 남사를 추월하려고 초선을 바꿨다.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내시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추월하려던 택시는 난간을 들이받고 크게 부서졌다. 내시 균형이 깨졌다. 향년 87세. 조현병.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내용이 심하게 왜곡되고 감정과 정서도 둔감해져서 사회적인 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망성이 작고 바깥 자극이 없는데 헛것을 보거나 듣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원인은 뇌에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라는 것들이 유력하다. 빨리 치료할수록 정상에 가깝고 회복하고 또 재발도 적다. 그네요. 낙이별을 쓸며 취미조차 잊어버린 로널드 레이건, 이 1911년에서 2004년까지 대통령이 NG를 접근했다. 자신의 81세 생일을 축하하러 온 영국 마그렛 대처 총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건비를 연달아 제의했다.
국무회의나 기자회견에서도 말이 떠오르지 않아 글쎄 소음처럼 아무 뜻도 없는 감탄사를 자꾸 끌어대었다. 영화 배우 경력만 해도 30년이 넘는 대통령이 메모를 더듬거리고 평소답지 않게 말문이 막혔다. 1986년 발간된 이란 컨트라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청문회에서도 버벅거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8시간 동안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88번이나 되풀이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바람에 무책임하다고 탄핵당할 뻔했다. 물론 불리한 말로 꼬투리 잡힐 이유는 없지만은 항상 여유있게 대본에 없는 즉흥 연기를 즐기던 대통령답지 않은 청문이었다. 대통령의 즉흥 입담은 소문난 기사거리였다. 1981년 암살자가 겨눈 총알이 심장 바로 옆에 박히는 치명상을 입고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졌다. 응급처 진행하는 사이에 내 안에 낸시에게 허락받고 만지는 건가? 라고 싱글거리고 의사들에게 여러분이 건강하던 덩어리면 좋겠다고 익사를 벌였다. 수술이 끝나자 낸시에게 여보 수그려야 하는데 깜빡해서라며 너소리를 떨었다. 나이 이런저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지하면서 나 건설했다. 치매 증상이었을까? 보안관의 청구에 대통령은 또 넋을 피웠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날 끼워도 좋네. 국무회의 중이라도 말이야.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레이건은 84세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았다. 퇴임한 지 5년이 지났다. 대장암과 전립선암도 극복했던 레이건은 치매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987년 유방암으로 진단받자 예응보이는 유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언론에 솔직하게 드러나왔다. 많은 여성들이 버스트레이드를 따라서 검지를 받고 수술도 기꺼이 따랐다.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유방암 연구가 진척을 보였다. 아내의 투병을 떠올린 남편은 1994년 자신의 투병을 밝히는 편지를 공개하고 이름의 치매를 연구하는 로널드 낸시 레이건 연구소를 세웠다. 비서를 시키지 않고 본인이 자판을 두드리지 않고 손을 직접 글로 썼다. 아내와 함께 읽어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 온 국민의 신금을 울린 편지는 친일 국민 여러분, 내가 최근에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수백만 미국인재 한 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밝은 새벽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끝난다. 편지를 발표한 뒤에 전직 대통령은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승마를 즐길 수 없는 것을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잊었다. 친구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다. 이를 알아보는 늙은 노인은 남편은 사람들이 옛날의 레이건으로 기억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사람들을 그의 집에 들이지 않았다. 하늘의 레이건이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수영장에 쌓인 나뭇잎을 걷기로 쓸었다. 젊은 시절에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을 즐기던 남편이다. 아내는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린 낙엽을 몰래 가져다가 다시 깔았다.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정서를 도와달라고 하자 남편은 행복한 표정으로 일하러 나갔다. 늙음하게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즐기던 남편은 2004년 황혼을 향해 가는 여정을 마쳤다. 향년 93세, 알츠하이머 치매, 나이 들어서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기능과 정신, 행동과 신체의 능력이 계속 떨어져서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경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하거나 과민해지거나 말하거나 걷는 행동이 둔해진다.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같은 단백질이 뇌에 쌓이거나 꼬여서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일반적으로 8에서 10년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정신행동과 신체 능력이 매우 악화되어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계력도 심장마비도 쓰러들지 못한 마더 테레사가 97년, 1910년에서 1997년 허리를 굽혀 섬기는 사람은 위를 보지 않습니다. 작고 가장편 수녀는 평생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키 152cm의 습관처럼 고개와 허리를 숙여 지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잘 펴지지 않았다. 마더 테레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삶은 고개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1940년에 30대 중반의 소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계획에 걸려 요양을 떠났다가 길거타로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1991년 나이 80절에 들어선 소녀는 멕시코를 방문했다가 폐렴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의사는 평생 허리를 구부린 탓에 허파가 계속 늘려서 생긴 병이라고 했다. 하지만은 소녀는 얼마 전에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를 안았는데 적은 아이 한이 가슴에 맺혀서 염증이 생겼다고 자책했다. 그래서 소녀는 심장도 좋지 않았다. 1983년에 요한보로 2세를 만나던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처음 겪고 6년 뒤에 두 번째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심장박동 연결을 달았다. 말년에도 의혈성 심부전으로 몇 번이나 고통받던 소녀가 간절히 부탁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냥 죽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구경도 못 해보고 죽어가는데 나에 대한 거는 어찌 이리 극진합니까? 많은 질병들이 가녀린 소녀를 헐키고 지나갔다. 젊을 때 겪은 기력은 어쩌면 당시 홍역처럼 알게 모르게 치르고 지나가는 가벼운 질환 수준이었을지 모른다. 이를 넘자 마더들에서는 폐렴, 신장질환, 심장마비, 뇌전증, 쇄골골절, 말리아 같은 질환을 두루 앓으며 거의 강제로 병원을 들락거려야 했다. 마더들에서는 다들 가정거리고 두려워하는 비밀고래도 서슴지 않고 들어갔다. 손가락이 떨어지고 얼굴이 뭉개진 한센병 환자들의 소굴이다. 소녀는 굶주리고 병든 환자들을 돌보면서 학교를 세우고 기금을 모았다. 자매 천주교 선교활동으로 오해한 힌두교 강성 신자들이 막아서자 소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쫓아내려면 당신이 이 일을 해야 한다. 병약하고 가냘픈 소녀를 어떤 질병도 쉽게 떨어뜨리지 못했다. 폐병도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못했고 뇌전증도 별수는 질환을 부리지 않았으며 말라리아 학질도 합을 떼고 물러갔다. 섬뜩한 표정의 한센병도 소녀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고 날카로운 한 칼을 번뜩이는 심장마비도 그녀를 피하지 못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면역이 높아진다는 마더데레사 효과일까? 하나씩 차례로 덤벼도 안되니 온갖 질환들이 한꺼번에 꼬부랑 소녀에게 달려들었다. 폐렴 후유증에 젖은 심장질환과 만성 콩팥병으로 힘들어하던 소녀는 1997년 9월 평생을 섬기던 예수의 품에 평안하게 안겼다. 향년 87세, 교황청은 2016년 두 가지의 기적을 인정해서 마더데레사를 성인의 품에 올렸다. 소녀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가정거리는 전염병 환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통역했다. 그들이 앓는 가장 큰 병은 한센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라고 가장 큰 질병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마더데레사 효과.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보기만 해도 나타나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말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봉사와 사랑을 베푸는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하고 마더데레사의 이름을 붙였다. 봉사활동으로 느끼는 만족감, 헬퍼스 하이라고도 한다. 지식을 위한 변명으로 손꼽았던 사르트르, 장골 사르트르. 눈이 서벌뜨기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가? 장골 사르트르는 4살 때 독감을 앓고 오른쪽 눈 각막이 하얗게 변해서 시력을 거의 잃으면서도 서벌뜨기가 되었다. 삐딱한 시선은 사물보다도 책을 먼저 보았다. 1살에 아버지가 죽고 외할아버지 서재에 파묻혀 살면서 특이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 백과 사진을 먼저 보고 사물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꽃이라는 관념을 먼저 알고 꽃이라는 실물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삐딱한 시선은 사유를 부정했다. 사유재산을 반대하니까 카페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먹고 여관에서 잤다. 이러다 사유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 결혼을 했고 아이는 갖지 않았다. 노벨상도 거절했다. 노벨상의 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편중되었다는 이유다. 내 인생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던져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의 삐딱한 시설이다.
무소유의 철학자가 딱 한 가지 소유하고 싶은 게 있었다. 담배다. 흡연은 파괴적인 소유 행위라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면서 세계가 내 속으로 흡입될 때 나는 세상을 단지 보고 듣고만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담배만 소유하면 흡연을 통해서 세상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사르트는 철학계의 제임스 딘이라고 불릴 정도로 반항과 같은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다. 반항가의 무기는 삐딱하게 문 담배였다. 그의 사진은 대개인 담배를 물거나 피우고 있는 모습이다. 담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던 그였다. 하루 평균 2갑을 태웠으니 손에서 담배가 떨어질 리가 없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그를 흉내내며 실존주의의 담배를 피우곤 했다.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면 구토가 나는 게 당연할 것이다. 소설 구토의 주인공 앙투안 로캉댕은 바닷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려고 돌멩이를 들었다가 불쾌한 느낌에 깜짝 놀랐다. 종이에 쪽지를 접다가 거울을 보다가 친구의 멜빵을 보다가 구토를 켰다. 머리를 찾아서 방황하던 주인공은 어느 공원에서 마로니의 뿌리를 보고 깨달았다. 이유도 없이 존재하는 사물을 보면은 구토가 난다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 불편할까? 사람들에게 타인의 시선은 지옥의 흉물 같은 것이었다. 시국 단친 방에서 지옥으로 간 3명은 창문도 거울도 없는 방에 갇히는 형벌을 받는다. 자신의 모습은 타인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일까? 그래, 타인은 지옥이다. Hell is other people. 우리 모습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그는 삶을 작동시키는 연료로 담배를 선택했다. 아침 3시간과 저녁 3시간, 하루 6시간을 집회를 계속하기 위해서 50년이 넘도록 온갖 연료를 자신의 몸에 부어넣었다. 거의 매일같이 니코틴 담배 2갑, 알코올 포도주 1.3병, 암페타민 각성제 0.2g, 아스피린 진통제 15g, 바르티브르트산, 카페인 같은 약물을 콸콸 주입했던 것이다. 실제로는 본질이 앞선다는 명제 아래서 서로트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마구 갈아 넣는 실전으로 몸부림쳤다. 지식인을 위한 변명을 찾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는 78살의 숨가쁜 질환으로 그의 실존을 거두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이는 존재할 권리가 없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나서 돌처럼 식물처럼 세계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내 생명은 된 대로 아무렇게나 뻗어나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해로운 먼지나 가스에 자주 노출된 숨길이나 흡박가리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이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다.